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취득자이고 분석 대상은 2012년 거래까지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녹색 건축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 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건축주 등은 인증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증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유효 기간을 5년간 연장합니다. 지난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한 9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에 정부가 공공재개발단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공사 착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을 체합니다.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출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일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세청은요, 조사 대상자의 자금 투적에 중점을 두고 불법 행위가 발각되게 되면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딱 한 지역을 서울 안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찾아가 볼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선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강 쪽의 그 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 마포구입니다. 오늘 각각의 이슈를 갖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과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집중해 볼 만한 지역이 마포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포구 지역 어딘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인데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에다가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방 3개짜리 단독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약 8억 9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구 안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 바로 공덕동인데요. 공덕동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이슈까지, 개발 호재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사 대책 그리고 3080의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슈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의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가장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가장 큰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마포구의 공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공덕동 그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덕동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포구의 공덕동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이름에서 나옵니다. 예, 공덕역과 애호개역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마포구가 기다랗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위에는 서대문구 그리고 옆에는 용산구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나의 그 지역구 안에서 일어나는 개발의 어떤 이슈에 여러 가지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변에 인접 지역에 있는 곳에 그 개발 이슈들과 그러한 수혜를 또 간접적으로도 아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 광화문 을지로에 바로 그 강북을 대표하는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덕역 주변에도 공덕의 그 마포구를 대표하는 업무단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 업무단지를 또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렇게 주요 대학들 8개의 이대, 연대, 서강대를 비롯해서 8개의 명문대학들이 모여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곳에 이제 더 주목하시는 이유가 아현동과 그리고 염리동 그리고 공덕동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현재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부가현, 서대문구의 부가현 뉴타운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중구의 중림동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용산까지 거의 모든 동서남북 모든 접해 있는 지역들이 다 정비 사업이나 개발 사업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장 큰 핫 이슈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덕역의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 용산구의 서울역, 그리고 삼각지역, 그리고 용산역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용산의 개발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 일어날수록 공덕 쪽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집가 상승이겠죠. 그래서 집가 상승으로 인한 이곳의 정비 사업은 집가 상승을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말씀드린 용산과 삼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공덕역에는 현재는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그래서 쿼트로플 역세권인데 여기에 2024년에 신안산선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안산선은 바로 서울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서울역에서는 GTX A, B 노선이 앞으로 확충이 되죠. A 노선 이미 착공했고 B 노선도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역과 그리고 청량리를 잇는 노선이 되겠는데요.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서울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산역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바로 연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과 수도권, 광역교통망까지 모두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외됐던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이 모두 이 공덕역과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만나게 된다. 이래서 굉장히 그 강남을 부럽지 않은 오히려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광역교통망까지 확충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바로 서울역에서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이제 착공이 임박했습니다. 칸화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수주를 했고요. 2022년에 착공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서울역 주변에 총 2조 원의 아주 대규모 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삼성동은 이제 강남의 코엑스고요. 이 서울역에 들어오는 서울 북부 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나 그런 시설들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세워지게 되고요. 호텔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공항철도가 있고 서울역은 바로 관광산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0세대 오피스텔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자리가 펼쳐지는데요. 40층 높이의 5개 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이런 관광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의 착공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서울역에 앞으로 5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GTX 노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총
노선이 확충이 되게 되는데 지금 환승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3분 안에 이 모든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갖고 있는 지화화 와 굉장히 복합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서울 북부 역세권의 착공이 이러한 서울역 지하화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재건축. 이미 이 지역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된 것이 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입니다. 자, 잘 알고 계시니라 생각이 됐는데 강북을 대표하는 바로 대장조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현 뉴타운의 가장 효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세가 강남의 시세가 항상 강북의 신축 아파트 시세로 비교를 할 때 나오는 것이 항상 마레프 시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뺏겼냐? 자, 신촌 그랑자이한테 작년에 한번 뺏겼죠. 그래서 한 1억 차이 납니다. 지금 한 20억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4평 기준으로 20억.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에 입주한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22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장조 아파트들이 바뀌고 있는데 시세가 그만큼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아현 1구역이 있습니다. 공덕동의 바로 위에 아현 1구역이 있는데 개발이 진행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재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그 정비사업법의 신조례로 권리 산정위를 최초로 이제 지정하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 1구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빠르게 북아현 2구역과 북아현 3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실시 계획 변경, 그거 인가를 받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한 4, 5년 뒤면 입주하지 않을까, 뭐 별일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염리 4구역과 5구역도 이제 재추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세가 이곳의 시세가 이제 33평 기준으로 한 20억에서 22억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10,000세대 정도가 신축 아파트 초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총 2만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중심지 입지에 그것도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브랜드 신축 아파트 단지가 2만 세대가 여기에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건지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공덕동 이렇게 주변의 위치 설명을 드렸는데 자, 공덕동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세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주 철거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공덕 6구역이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덕에 또 하나 구역이 있는데요. 아직 구역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오늘 이 그 단독주택이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또 그 지역이 시세가 뛰어서 제가 오늘 제시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여기는 신축에 이제 행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신축 행위를 할 수 없게 아주 기습적으로 작년 12월 24일 날 행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정비 사업의 순서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그 이후에 그 단독주택에 있는 정비 사업 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6월 달에 이제 사업 타당성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면 1년 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한 280에서 300세대 정도고요. 민간 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그거보다 2배 규모인 650세대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6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 산정하기도 참 어렵고 어떻게 이거를 투자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나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좀 투자 가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구역입니다. 1구역에서는 지금
조합원 수가 520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총 만들어지는 세대 수가 1,12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배 규모죠. 그러니까 오늘 그 제시하는 바로 단독주택에 있는 지역과도 아주 유사한 그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주변의 시세 이렇게 봅니다. 주변의 시세를 100%로 봤을 때, 자, 일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를 일반 분양가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60에서 70%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거기에서 기준을 해서 자, 공덕 1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이 34평 기준으로 7억 2,500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 계산으로 하면 자. 공덕 1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을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세워졌을 때가 2018년 4월쯤입니다. 그때에 주변 시세를 보면 이 마레프 기준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 계산으로 한번 보면 주변 시세 80%, 그래서 조합 분양가는 거기에서 또 67에서 70%. 그래서 보이세요? 7억 3천? 네. 떨어지죠? 딱 떨어지죠? 네. 는 요걸로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단독주택을 가격으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같은 표고요.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 84형 34평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9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아니 8년이나 10년 뒤에를 한번 추산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공덕 1구역은 같은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합과 일반 분양, 총 세대 수가 2배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례율도 공덕 1구역은 한 108% 나왔는데요. 여기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9억이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 시세가 2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왔을 때가 한 9억 원에서 11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래 조합원 분양가가. 근데 8년이나 10년 후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죠. 자, 8년 후에 10년 후에 첫 번째 주변이 한 25억으로 시세가 뛰었다. 자, 그럴 때는 얼마냐?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조합원 분양가 봐야 됩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한 30억으로 뛰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14억에서 16억까지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9억이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거는 사업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분이 너무 많다거나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다거나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9억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미래를 좀 추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세한 사항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여하튼 마포구 공덕동 같은 경우는 핵심이 민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도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 3개짜리 단독주택의 가격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입주권까지 받아볼 예상을 해보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대지 평수가 20평하고 3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개발 투자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8억 9천에 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억 5천 이렇게 매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워낙 그 단독주택이 오래됐습니다.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예상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최소가 7억 7천에서 9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면은 공덕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정비 사업이 지금 공덕 1구역과 6구역 지금 거의 추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도 지금 도와주고 있죠. 자, 오늘 소개드리는 단독주택 대지가 20평에서 30평 이렇게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지불해야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높은 사업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신축 재개기가 굉장히 적고요.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율에 따라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안에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큰 공덕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선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네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약 6억 8,5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방금 가본 공덕과는 또 반대편에서 저희가 망원동 가보겠습니다. 망원동은 뭐 카페 거리로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입지하고요. 저희가 뭐 개발 호재라든가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은요, 한강 끼고 있고 그리고 홍대 합정의 특급 상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입지가 딱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은 가격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제 한 6억 원대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24평 정도.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강남 서초의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지금 상암 DMC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임대 수요 풍부하고요. 그리고 홍대 합정에 원래 디자인, 뭐 공연 이런 예술적인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고 도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주변의 업무단지에 탄탄한 수요 갖고 있죠. 자, 6호선 라인에 주목하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마포구청역의 역세권입니다. 도보 한 7분 정도.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에서 바로 답이 한번 나왔었죠. 자, 6호선 최전력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 개발의 선도 지역으로 이번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호선 라인은 지금 저평가 라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홍대 합정, 이태원 그리고 신당 그리고 동묘 뭐 이런 게 삼각지 이런 거를 다 이어주는 유일한 상권 노선입니다. 상권과 역세권이 결합한 이런 상권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의 이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자, 바로 옆에 또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되면서 DMC의 상암 롯데몰 들어오죠.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2022년부터 이게 개발이 막 본물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바로 개발 사업들이 바로 이제 망원동의 전세가나 월세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전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유가 있죠. 자, GTX A노선 창릉역 신설되면서 고해항선과 서부선 그리고 6호선 세전력 그리고 GTX A노선까지 세전력에서 모두 만납니다. 자, 서북부와 그리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바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세전력이 되는데 이게 6호선 라인이죠. 자, 그렇게 돼서 여기가 역세권 개발 이렇게 돈이 모이는 지역, 그리고 그 주변이 계속 옆에 위치한 게 망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부선도 지금 경전철이 그 6호선과 만나게 되고요. 신안산선 이런 것들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 내에서 20억에 한 30평 기준으로 20억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마포구 내에서도 이게 점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런 가격의 시세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요, 그 망원동의 그 신축 아파트가 6억 8,500에서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임대는 또 전세가 6억 5천에서 6억 6천. 그래서 정말 최소 3,500으로 신축 아파트 20평대를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가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신축으로 쓰는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 한 통이면은요, 서울 안에서 재개발 유망 지역에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무료 1:1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이재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협회는 지난 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3%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래도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오늘 어디로 좀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은 GTX로 연결되어 있는 서초구 양재동과 도봉구 창동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인데요. 이렇게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2030 플랜의 이런 7광역 중심지로 창동 상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동 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에 이런 320만의 일자리이자 8만여 개의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지금 벚꽃이 활짝 피고 있는 양재천을 이렇게 품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양재천을 끼고 있고요. 또 위로는 강남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최상의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미 편리한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로 인해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GTX-식 노선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호재들 가운데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GTX 노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쪽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 강북 쪽에서는 도봉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많은 분들이 이 강북 지역의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도봉구 창동역 부근은 어떨까요? 네, 올해 공시지가에서 상위권에 랭크에 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았던 이런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였는데요. 이제는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봉구 창동과 역 일대입니다. 과거 이렇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던 이런 노도강 지역이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노도강 지역의 이런 중형 아파트 값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무섭게 그렇게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또 도봉구가 또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그 주변 살펴보시면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창동역과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옆으로 서울 아레나가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여기에 앞으로 들어설 이런 GTX-식 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정거장인 노원역을 통해서 또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고 또 동부간선으로 이렇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또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이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체육시설과 대형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잘 또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초중고 우수하고 풍부한 학군 또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로 옆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중랑천 이런 수변공원을 시작해서 또 수세권과 또 공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도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노원구에다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가운데 오늘 저희가 만나보는 도봉구가 10억 클럽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의 도봉구가 아닌가 봐요. 10억 클럽에 들어갈 정도면은 여기가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좀 크게 바뀌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한 서울 2030 플랜을 살펴보면요. 창동 상계 지역은 이런 7광역 중심지로서 창동 그 차량 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그런 부지까지 포함해 지역 고용 기반을 또 구축하고요. 이런 외곽의 통공 기능을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지역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부족했던 일자리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 동네가 아닌 업무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또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동은 이렇게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이렇게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또 서울 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오고 창동 차량 기지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와 또 유동 인구가 창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창동에 이렇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 이렇게 견줄만한 크기로 약 2만 명이 또 이용할 수 있고요. 연간 250만 명의 또 관람객이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 등이 또 들어설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13,000여 개의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오고요. 또 콘서트와 또 쇼케이스,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도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과 또 특별 전시관, 뮤지엄 샵 등 대중음악 지원 시설도 전시관 등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유동 인구의 증가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동 이런 차량 기지가 남양주 지역으로 옮겨가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부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렇게 노원구는 차량 그 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이런 창출 관련 그 연구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산업 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중심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는 물론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과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니까. 추후 또 한번 그 기추가 또 주목이 되어집니다. 또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이어지는 4호선 진접선이 올해 연말에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 또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 C 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호재로 이렇게 창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창동역 그 GTX 에 들어오면은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60분대에서 이렇게 10분대로 또 창동에서 수원까지 현재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30분대로 이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개통이 된 상태인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도봉구에서 강남까지 이동이 걸리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된다면 마용 성광에 이렇게 지지 않을 그러한 직주 근접의 입지를 또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선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강남을 포함한 그런 3도심 그런 직주 근접성이 또 좋아지는 부분으로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지하로 인해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 상계 지역과 또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이런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직주 근접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커다란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또한 도로를 지하하면서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 공원에 또 10배의 규모로 또 친환경 수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요즘 수세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되어지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이 GTX 노선이 결국에는 서울 최대 업무지구인 이런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이렇게 향상시켜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창동 역사를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GTX와 이렇게 동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보신다면 이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은 소액 투자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지역에 한번 투자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가 마치 살아 숨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족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와 상권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GTX 신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오를까 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만나보는 창동의 이 방세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도봉구 창동 이게 동부권 최대 개발 그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직접 창동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또 위치 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24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한 층에 또 한 세대만 구조하는 거주하는 그런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억 5천에서 5,500만 원 정도 금액에 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약 1억 6,700에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시면 실투자금 2억 2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에 이렇게 월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TX가 지나간다는 소문만 돌아도 값이 뛴다는 그 호재가 정확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C노선 지나가는 이 강북 지역의 도봉구,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동부권에서 이런 새로운 교통과 업무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투자처가 있지만 도봉구 현재 이렇게 창동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호재가 많은 지역 찾기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가격에 이렇게 편승할 만한 지역이면서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곳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북 지역 다녀왔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강남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 주택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는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구로 왔습니다. 서초구 안에서 양재동 쪽이면 지금 날씨에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양재동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네, 양재동은 강남역 그 지하철 한정거장에 위치한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강남의 이런 인프라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인데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초구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재동을 또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지에 있어서 이런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선 자체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황금 노선이라고 또 불릴 수 있는데 노선들이 향후 또 어떻게 확장되어질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살펴보시면요. 신분당선 현재 그 수원 쪽이라든지 광교 또 판교 일부 지역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또 커다라는 걸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을 지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현재 그 서울역 구성이 된다면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양재,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한 라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호선이 가지던 힘도 마곡 라인과 또 여의도 라인, 또 강남 중심 라인을 또 관통하던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점이 또 가장 중요한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그 탄천부터 뭐 현계천, 뭐 불광천 등 여러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서울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양재천을 또 같이 끼고 있는 그런 도곡동과 대치동, 개포동이 양재동과 그 위치를 같이 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강에 이런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가지지 못한다면 그 눈을 한번 또 천변으로 돌리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인들의 그 강남의 그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양재동은 또 강남은 이런 주변의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또 뛰어납니다.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 산업 벨트와 또 보근사로의 의료 및 성형 관광 벨트, 또 그리고 국제기록 복합지구와 정보사부지의 이런 일자리 타운 등으로 빠르게 또 가능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의 양재 R&D 이런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이 또 좋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이런 지하철 노선들이 있어서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이나 남빛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방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또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주변에 양재천 따라서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안에서 살기 좋은 동네 세 손가락에 당당히 꼽히는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를 요즘 다 꼼꼼히 찾아보시거든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 살펴보면요. 먼저 양재 R&C대 이렇게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이렇게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지역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이런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으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특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는 뭐 삼성과 LG, 뭐 KT, 기아 자동차 등의 이런 글로벌 연구소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요. 이로 인해서 R&CD 혁신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이런 지리적 거점과 다양한 문화들의 연계 등으로 입지적으로 최적지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가깝고요.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연구소가 더 선호하고,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연구 인력들이 많이들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공간 자원과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 시설과 연구 시설 등이 또 조성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민의 숲과 또 R&D 또 조성,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예술 공연 및 또 예술 거리 또한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서 종사하는 이런 그 직장인들의 또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그런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은 서초도로 개발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의 이런 부지에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런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그 측면과 일자리 창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C 노선이 이곳 또 양재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3호 신분당선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이렇게 GTX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들어서는 그런 GBC가 들어서는 그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직장으로의 그 접근성이 더욱 더 편리해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하철이 가지는 그러한 입지적 장점은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 더 상승 요인으로 또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을 1단계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또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2027년을 목표로 또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직으로의 그 접근성이 또 더욱 용이해지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이런 대형 업무 시설 및 또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서도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호재로는요,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그 상습 정체 구간의 이런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도 차량이 또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그 지상에는 부족했던 이런 녹지 시설과 또 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지역 그 교통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동탄에서부터 공사가 시작 중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로 보나 개발 호재로 보나 경쟁력이 가득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볼게요. 이 GTX 신호선이 직접 지나가는 양재역 주변의 투룸은 지금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요. 또 주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들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런 주변 가격과 또 입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한고 투자하실 경우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그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의 그 월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개발 호재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까지 다 견주어 보신 다음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자, 지금 서초구 양재동, 강남이면서도 호재가 가득해서 궁금증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호재 외에도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과 삼성동의 뭐 GTX A 노선과 뭐 신호선 등 강남권에도 아직도 이런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남권과 이런 비강남권의 가격 양극화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양재동 한번 선택해 보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동 보시면요, 주변이 상가, 공원, 그리고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임장활동 통해서 주변 개발지와 해당 지역의 특색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쾌적한 자연 환경과 개발 호재까지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하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시다면 선착순 10명까지만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무료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